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깊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처,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어떻게 지금의 나를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상처를 딛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 내 안에 나인데 왜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꾸만 괜찮다가도 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그 어두운 기억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까? 바로 이 절규와도 같은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정말 어려운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케빈님의 분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도움까지 받아서 철학, 종교, 그리고 뇌과학을 넘나들면서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맨날 트라우마 하는데 도대체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트라우마는 그냥 기분 나쁜 기억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랑 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아서 그 기억이 과거에 딱 박쥐되어 버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자꾸만 현재를 침범해서 마치 지금 다시 겪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원인도요, 정말 다양해요. 뭐 교통사고나 재난처럼 누가 봐도 큰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속된 극심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정말 소중한 걸 잃었을 때 그 상실감, 이런 기쁜 마음의 고통을 준 모든 경험이 트라우마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상처들은 유독 우리 기억 속에 깊게 박히는 걸까요? 그 과정을 뇌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 뇌가 엄청난 충격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공포를 감지하는 편도체랑 상황을 정리하는 해마가 그냥 과부하로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기억이 제대로 된 이야기로 저장이 안 되고 막 깨진 유리 조각처럼 파편으로 흩어져서 저장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나 아주 사소한 자극만 받아도 이 기억 파편들이 확 살아나면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끔찍한 고통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 헤맸잖아요. 그래서 철학, 종교, 그리고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각각 어떤 지혜를 건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학의 길을 볼까요? 철학은 한마디로 관점을 바꾸라고 말해요. 그 아픈 과거를 그냥 없애고 싶은 짐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의 나를 만든 필수 재료였다고 한번 받아들여 보라는 거죠. 그 고통 덕분에 내가 뭘 배웠지? 하고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발판 삼아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에 집중하라는 아주 깊이 있는 조언입니다. 종교는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용서와 분리를 통한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실수를 통해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과거의 짐을 싹 내려놓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요. 불교에서는 명상 같은 걸 통해서 그 고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어제의 나는 더 이상 오늘의 나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죠. 이렇게 과거와 나를 분리하면서 치유에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똑같은 고통이라는 문제를 푸는데 접근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요. 철학은 의미를 찾아라고 하고 종교는 자유를 얻으라고 하고 현대 뇌과학은 아예 기억 자체를 재처리해서 업데이트하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길이 다 일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몸은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기억을 굳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냥 싹 잊어버리면 속 편할 텐데 왜 우리 몸은 그렇게나 집요하게 그 아픈 기억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그 기억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든 오래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잖아요. 그게 본능이니까요. 나무가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가을에 잎을 다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과거에 나를 위협했던 그 위험을 또
똑똑히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최우선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그냥 상처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유용한 도구인 셈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기억은 여기는 위험하니 피해가라고 알려주는 생존 지도가 되고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삑 소리 나는 경고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알려주는 내 인생의 나침반 역할까지 해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지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희망의 지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아, 이 상처 때문에 너무 아파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한번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더 강해지고 있어. 라고요. 끔찍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나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약으로, 기회로 다시 정의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고통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팔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이겨내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회복 탄력성, 즉 마음의 근육을 아주 단단하게 키워주는 최고의 운동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쩌면 창조주가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겨둔 건 우리를 어둠 속에 평생 헤매게 하려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라는 지도를 잘 활용해서 결국에는 빛을 찾아내게 하려는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닐까요? 과거는 감옥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안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과거의 그 모든 고통을 마법처럼 싹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고통이 만들어준 지금의 단단함과 강인함도 함께 지우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케빈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함께 했습니다.